태백 산맥 깊숙한 곳, 바람이 소나무 사이로 흐르는 고요한 아침이었다. 김민호 산림감시원은 여느 때처럼 이른 새벽부터 일과를 시작했다. 35살의 그는 지난 10년간 이 산을 자신의 집처럼 여기며 살아왔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깊은 숲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냈다. 오늘도 평화롭군요. 민호는 산림청 제복을 단정히 입으며 중얼거렸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다. 최근 들어 자주 느끼는 피로감이 신경 쓰였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기로 했다. 아침 안개가 산들을 감싸고 있는 이 시간, 그의 일과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민호는 배낭에 필수품들을 챙기고 작은 산림감시초소를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익숙한 산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이른 겨울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기상청에서는 올해 겨울이 유난히 춥다고 예보했다. 실제로 지난 며칠간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고 산속 곳곳에는 두터운 눈이 쌓여 있었다. 순찰을 돌면서 민호는 평소처럼 꼼꼼하게 주변을 살폈다.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지를 점검하고 불법 사냥꾼들의 흔적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그의 주된 임무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추위를 피해 낮은 지대로 내려오는 동물들이 많아 더욱 세심한 관찰이 필요했다. 갑자기 민호의 시선이 땅에 고정되었다. 새하얀 눈 위에 선명하게 찍힌 발자국들. 분명 어린 동물의 것으로 보였다. 발자국은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져 있었지만 중간중간 비틀거린 듯한 흔적이 보였다. 더구나 걱정스러운 것은 발자국 주변에 희미하게 번진 붉은 얼룩이었다. 민호는 천천히 발자국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15년간의 경험으로 그는 이 발자국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발자국은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이어졌고 그곳에서 민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눈 속에 반쯤 파묻혀 있는 작은 몸체. 아무르 표범의 새끼였다. 한반도에서 거의 절멸 단계에 이른 이 멸종위기종을 이곳에서 만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새끼 표범은 앞발에 상처를 입은 채 심하게 떨고 있었다. 민호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대로 두면 이 귀한 생명이 추위와 부상으로 생을 마감할 것이 분명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야생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산림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야생동물이 아닌 멸종위기에 처한 아무르 표범이었다. 결국 민호는 자신의 따뜻한 재킷을 벗어 조심스럽게 새끼 표범을 감쌌다. 작은 생명체가 그의 품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순간 민호는 자신의 인생이 크게 바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이 작은 생명을 구하기로 결심했을 뿐이었다. 산림감시초소로 돌아온 민호는 급히 응급처치 키트를 꺼내들었다. 작은 표범은 여전히 그의 재킷 속에서 떨고 있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그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초소 안의 난로를 최대한 켜고 전통 한복 이불로 아기 표범을 감쌌다. 영훈아. 민호는 문득 떠오른 이름을 불러보았다. 용감한 영혼이라는 뜻의 이름이 이 작은 생명체에게 꼭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영훈의 앞발 상처를 소독하면서 민호는 국립생태원에서 배운 야생동물 응급처치 방법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깨어나 영훈의 상태를 확인했다. 놀랍게도 작은 표범은 밤사이 많이 회복된 모습이었다. 영훈은 경계하면서도 민호가 내민 우유를 조심스럽게 받아먹었다. 잘했어, 영훈아. 민호의 눈가에 따뜻한 미소가 머물렀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순간 속에서도 민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자신이 한 선택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 불법 밀렵꾼들의 위협뿐만 아니라 산림청 규정상 야생동물과의 이런 친밀한 교류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게다가 최근 들어 더욱 심해지는 그의 피로감은 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 밖을 바라보았다. 눈 내리는 설악산의 풍경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때 영훈이 그의 발치에 살며시 다가와 앉았다. 작은 몸을 민호의 다리에 기대며 영훈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한 모습을 보였다. 날이 갈수록 영훈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해갔다. 상처는 빠르게 아물었고 영훈의 식욕도 좋아졌다. 민호는 국립생태원 수의사들에게 몰래 자문을 구해 영훈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정확히 공급했다. 아무르 표범의 생태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면서 그는 영훈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더욱 실감했다. 하지만 기쁨과 함께 찾아온 것은 더 큰 책임감이었다. 민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고민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늑대들의 울음소리는 그의 불안을 더욱 키웠다. 이 작은 표범을 보호하는 것이 과연 자연의 섭리에 맞는 것일까? 어느 날 아침, 순찰을 나가기 위해 준비하던 민호는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다. 잠시 벽을 짚고 서 있어야 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영훈이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민호 곁으로 달려와 걱정스러운 듯 울었다. 민호는 영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깃들어 있었다. 괜찮아, 영훈아. 난 괜찮아. 그가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창 밖으로 보이는 설산의 풍경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민호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뒤로 한 채 오늘도 산을 지키기 위해 발걸음을 내디뎠다. 영훈은 처음으로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 봄이 찾아오며 설악산에 눈이 녹기 시작했다. 영훈은 이제 어엿한 아무르 표범의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었다. 그의 반점 무늬는 더욱 선명해졌고 움직임은 날렵하고 우아해졌다. 민호는 이런 영훈의 성장을 지켜보며 자부심과 동시에 서운함을 느꼈다. 언젠가는 이 친구를 자연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은 좀 더 깊은 곳까지 가볼까? 민호가 영훈을 바라보며 말했다. 영훈은 마치 알아들은 듯 꼬리를 흔들며 앞장섰다. 2달 전부터 영훈은 민호의 순찰에 동행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영훈은 뛰어난 감각으로 불법 침입자들의 흔적을 먼저 발견하곤 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민호는 또다시 숨이 가빠오는 것을 느꼈다. 최근 들어 그의 건강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다. 잦은 어지럼증과 구토,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피로감. 하지만 그는 여전히 병원에 가는 것을 미루고 있었다. 잠깐 쉬었다 가자. 바위에 앉아 숨을 고르는 민호의 옆으로 영훈이 다가왔다. 걱정스러운 듯 민호의 얼굴을 바라보던 영훈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숙속을 응시했다. 무언가를 감지한 것이다. 민호도 긴장하며 주변을 살폈다.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음. 분명 차량 소리였다. 이 깊은 산중에서 차량이 들리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다. 영훈과 함께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저것 봐. 민호는 충격에 빠졌다. 멀리 보이는 계곡 아래에는 몰래 설치된 덫들이 있었다. 최근 들어 야생동물 밀렵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덫을 설치한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다. 순간 영훈이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민호는 재빨리 영훈을 자신의 뒤로 숨겼다. 저 멀리 2명의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분명히 불법 사냥 도구들이 들려 있었다.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홀로 밀렵꾼들을 상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했다. 더구나 지금 그의 건강 상태로는. 하지만 그가 망설이는 순간 영훈이 먼저 행동에 나섰다. 영훈은 놀라운 민첩성으로 덤불 사이를 빠져나가 밀렵꾼들의 주변을 돌았다.
예상치 못한 맹수의 존재에 놀란 밀렵꾼들은 서둘러 도망치기 시작했다. 민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했다. 하지만 이 긴장된 순간이 지나가자 민호는 심한 현기증을 느꼈다. 그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영훈아. 그가 중얼거리며 쓰러지려는 순간 영훈이 재빨리 다가와 그의 몸을 받쳐주었다. 강릉대학교 병원 진료실에서 민호는 담당의의 심각한 표정을 마주했다. 김민호 씨,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신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어요.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수술비는 보험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더구나 수술을 받게 되면 최소 3개월은 산을 떠나야 했다. 누가 그동안 영혼을 보살필까? 누가 설악산을 지킬까?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민호는 간절히 요청했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일주일의 시간을 허락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당신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초소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산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버스가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뒤엉켰다. 초소에 도착하자 영훈이 반갑게 그를 맞이했다. 이제는 어엿한 성체로 자란 아무르 표범의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그 눈빛만큼은 처음 만났을 때의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민호는 영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참았다. 그날 밤 민호는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다. 지난 몇 개월간 영훈과 함께한 순간들을 기록한 페이지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했다. 한때는 고독을 선택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영훈이라는 특별한 동반자가 생겼다.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영훈아. 민호가 속삭였다. 영훈은 마치 그의 말을 이해한 듯 부드럽게 울었다. 달빛이 초소의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두 친구의 모습을 비추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평소와는 다른 순찰을 계획했다. 영훈과 함께 그동안 가보지 않았던 깊은 산속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무르 표범들이 서식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길을 걸으며 민호는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계속해서 고민했다. 영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 그리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 수술을 받는 것, 두 가지 모두 피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갑자기 영혼이 발걸음을 멈추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무언가를 응시하는 모습이었다. 민호도 그 방향을 주시했다.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멀리 보이는 바위 위에 한 마리의 아무르 표범이 서 있었다. 영훈과 비슷한 크기의 암컷이었다. 영훈의 몸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본능적인 반응이었다. 민호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이제 정말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영훈의 행동이 달라졌다. 여전히 민호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만 가끔씩 먼 산을 바라보며 들썩이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 민호는 이런 영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느꼈다. 영훈이 자연의 부름에 응답하고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이다. 수술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전화로 병원 일정을 확인하면서 민호의 손이 떨렸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카메라를 꺼냈다. 영훈과의 마지막 순간들을 기록하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와 영훈은 평소보다 일찍 산행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특별한 장소로 향했다. 처음 영훈을 발견했던 그 눈 덮인 능선이었다. 봄이 오면서 눈은 모두 녹았지만 그날의 기억만큼은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여기서 처음 만났었지, 민호가 중얼거렸다.
영호는 마치 그 순간을 기억하기라도 하듯 민호의 발치에 앉았다. 민호는 카메라를 꺼내 영훈의 모습을 담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영훈의 눈동자,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털가죽, 우아한 자태.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갑자기 멀리서 다른 아무르표범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영훈의 귀가 쫑긋 섰다. 그것은 며칠 전 보았던 그 암컷의 소리였다. 민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이제 정말 이별의 순간이 온 것일까? 하지만 예상과 달리 영호는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대신 민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마치 당신은 괜찮을까요? 라고 묻는 것 같은 눈빛이었다. 민호는 갑자기 목이 메었다. 이 영리한 동물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고 있는 걸까? 그때였다. 민호의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기 시작했다. 숨이 가빠지고 몸이 휘청거렸다. 영훈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훈은 즉시 민호의 곁으로 달려와 그를 받쳐주었다. 민호는 영훈의 등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다. 눈앞이 점점 어두워졌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영훈의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그리고 의식은 점차 멀어져 갔다. 영훈은 잠시 망설임도 없이 행동했다. 놀라운 힘과 민첩성으로 민호의 몸을 끌어안듯 받치고 산길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방향을 알고 있었다. 깊은 산속에서 자란 야생동물의 감각과 인간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하나가 되어 영호는 민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달렸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성체 아무르표범이 의식을 잃은 산림감 시원을 등에 태우고 내려오는 모습을. 그것은 마치 전설 속 이야기 같은 순간이었다. 강릉대학교 병원 병실의 창문으로 봄빛이 따스하게 스며들었다. 수술을 마친 지 일주일째, 민호는 천천히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그의 침대 옆 테이블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영훈과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다. 김민호 씨,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위험할 뻔했어요. 그 표범이 아니었다면? 의사의 목소리가 감탄으로 가득했다. 영훈의 영웅적인 행동은 이미 전국 뉴스에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민호는 병실 창 밖 멀리 보이는 설악산을 바라보았다. 영훈은 그를 구한 후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민호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산속으로 사라졌다고 했다. 아마도 그 암컷 표범을 찾아 떠났을 것이다. 이제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산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는 설렘이 가득했다. 3개월 후, 민호는 마침내 산림감시초소로 복귀했다. 봄은 어느덧 초여름으로 바뀌어 있었고, 산은 더욱 푸르렀다. 첫 순찰을 나가는 그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민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초소 주변을 순찰하던 중, 멀리서 2마리의 아무르표범을 발견한 것이다. 영훈과 그 암컷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 곁에 있는 작은 새끼 표범들이었다. 영훈은 민호를 발견하고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여전히 민호를 기억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 같다. 하지만 이제 영훈은 완전한 자유를 찾은 모습이었다. 자신의 가족과 함께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당당한 야생동물의 모습이었다. 민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가슴 한켠이 아프면서도 따뜻했다. 영훈은 이제 진정한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그리고 민호 역시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이 산과 그 안의 생명들을 보호해 나갈 것이다.
산림청은 민호의 헌신적인 보호활동과 영웅과의 특별한 인연을 인정해 설악산 내에 멸종위기 동물 보호구역을 새롭게 지정했다. 이제 이곳은 더 많은 아무르 표범들의 안전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안녕, 영훈아, 민호가 작게 속삭였다. 마치 그 말을 들은 듯 영훈은 마지막으로 한번 민호를 바라본 뒤 가족들과 함께 숲속으로 사라졌다. 떠오르는 아침 햇살이 설악산 능선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순간이었다. 이제 민호의 일기장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다. 그것은 한 인간과 한 야생동물이 서로를 구하며 만들어낸 특별한 우정의 이야기. 그리고 그 우정이 가져온 더 큰 희망의 이야기였다.